80세에도 40대의 뇌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100세까지 정말 건강 장수하려면 식단 관리가 핵심이 됩니다. 한국 전통 밥상은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식단이 될 수가 있다. 통째로 먹는 게 가장 좋다. 그 영양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장에 있는 것도 있고 머리에 있는 것도 있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바로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지름길이다. 한마디로 결론을 말하자면 저속 노화를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약사 황혜연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식 한 페이지, 약사의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92세 현역 의사이시고요. 정신의학계의 거장 이시영 박사님을 모시고 100세 시대의 저속노화 실천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요즘 박사님 저속노화가 굉장히 열풍이고요. 특히 또 이 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은데요. 박사님, 80세에도 40대의 뇌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화를 거스를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지연시킨다든가 더 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두뇌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동성 지능이라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빨리 캐치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금방 본 영화의 여주인공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요즘 제가 그래요. 예. 그러나 또 이 지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정성 지능은 이것은 오히려 오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통찰력 있게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데는 결정성 지능이 있고, 이거는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진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능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결정성 지능은 결정성 지능과 소위 통합성 지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세상을 넓게 보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정말 80, 90대도 다른 나라에는 수상도 지내고 대통령도 지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런 통합성 지능은 오히려 더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경험이 많이 쌓였으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는 이런 재주는 더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이제 노력을 하면 좋아질까요? 사람들과의 교류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람들과의 교류를 함으로써 이것은 정말 뇌가 금세 위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려면 사람과의 교류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자는 겁니다. 숙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7시간, 8시간은 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숙면은 단순히 이제 우리 뇌 피로를 회복하는 데 뿐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뇌가 여러 가지 일을, 나는 24시간 일을 하는 기관이니까 일을 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찌꺼기가 많이 생깁니다. 노폐물을 청소하고 회복시키는 습관, 이게 바로 숙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뇌를 젊게 하는 데는 숙면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근육만 단련하는 게 아니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신경망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정말 필요한 게 운동입니다. 결국 그 뇌를 젊게 유지하는 길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동안에 쌓인 경험을 통해서 깊어진 결정성, 통합성 지능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교제하고 잘 자고 꾸준히 움직이는 이 기본을 지키는 게 젊은 뇌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본만 충실히 한다면 저희가 80세에도 40세 뇌를 유지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요. 100세까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대인이 지켜야 되는 요즘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이 5가지 정도의 이 식단의 원칙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은 우리가 치병보다 예방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세까지 정말 건강 장수하려면은 식단 관리가 핵심이 됩니다.
근데 이 한국의 밥상은 참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저쪽 우리 반찬 수가 많잖아요. 또 거기다가 또 우리는 정말 발효 음식이 많습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전통 밥상은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식단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쌀을 먹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현미를 많이 공작을 하고 있는데 현미는 사실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 별 문제 없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거북한 것은 억지로 현미를 먹을 건 없고 오히려 백미나 현미, 황미 등 체질과 입맛에 맞게 특히 그 잡곡을 좀 섞어서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반찬은 특징이 이제 이 국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찌개나 국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이 소금과 기름, 첨가물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가급적이면 많이 먹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채소 속에 이 파이토케미칼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을 우리한테 주는 건데 이게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국물도 건더기를 충분히 먹으면서 함께 먹는 것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한국의 체질상 소화가 좀 불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평균 우리가 한 3분의 1밖에 먹고 있지 않다 그럽니다. 고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름기가 정말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육류를 먹고 뭐 육류를 조금 먹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육류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육류 속에는 기름기가 반드시 섞여 있습니다. 또 하얀 부분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또 맛도 좋아요. 지방분이 맛있거든. 고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굳어져서 그러나 이게 이제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먹을 때는 삼겹살보다는 수육이나 샤브샤브가 참 아주 요리에 좋은 요리법입니다. 한두 번쯤은 소량으로 먹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선은 작은 생선을 통째로 먹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은 이 생선 중에는 그 영양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장에 있는 것도 있고 머리에 있는 것도 있고 꽁지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작은 생선을 통째로 먹으면은 생물 하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총체적으로 내가 다 먹게 된다. 그래서 큰 생선보다는 오히려 작은 고기를 날거로 먹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 이제 해독을 위해서는 채식이 좋다. 또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는 육식이 좋다. 이렇게 채식이냐 육식이냐 이런 논쟁이 지금 끝이 안 나고 있는데요. 이 저속 노화를 위해서는 채식, 육식 어떤 식습관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한마디로 결론을 말하자면 저속 노화를 위해서는 채소 중심 식사가 소량으로 먹는 것이 제일 좋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보면은 맛있는 부분은 결국 지방이 섞여 있습니다. 그 하얗게 돼 있는 그것이 더 고소하기도 하고 값도 더 비싸요. 그러나 이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방도 먹는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만 먹을 수 없거든요, 사실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는 항상 소량으로 먹되 채식을 위주로 한 것을 적게 먹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면역력과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되죠. 고기도 분명 필요한 식품이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염증을 유발하거나 심혈관 질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고기보다는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습관이다.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육식을 조금 드시면서 채소는 충분한 양을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뇌 노화가 앞당겨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운동을 많이 하면 오히려 뇌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지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밥도 굶으면 안 되듯이 또 밥을 또 포화식을 해서 그것도 안 되거든요. 고기도 마찬가지고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량도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피곤해서 장거리 선수들 보면은 굉장히 일찍 늙어요.
그거는 정말 참고 뛰기 때문에 그 우리 몸의 저항력이라든가 면역력이 전부 떨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좀 까다로운 사람들은 주당 얼마를 하라 하는 시간도 내놨어요. 주당 약 한 34시간의 가벼운 활동, 그 다음에 한 7.7시간의 중간 강도 활동, 그 다음에 20분의 고강도 활동, 이게 뇌 건강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너무 무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은 좋지가 않고, 그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도 문제고 또 너무 안 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렇게 적당히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도한 운동을 하면은 뇌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노화를 오히려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게 뇌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적절한 운동은 뇌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죠. 그렇게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혈류를 개선하고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생산을 증가시켜서 오히려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네, 운동이 좋다고는 하는데 너무 과도해지면 또 뇌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것도 좀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은 안 해도 안 되고 또 많이 해도 안 되고, 그렇다면 노화 방지를 위한 최적의 운동 루틴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맞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편하게만 하면 그것도 운동은 아니거든요. 또 너무 약간은 이제 강도가 있게 소위 무산소 운동도 좀 해야지 그 다음에 근육도 튼튼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한테 맞게 조절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산책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좀 빠르게 부담이 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뭐 가능하면 자전거 타기나 수영도 정말 적합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근력 운동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결국 자기한테 맞게 또 계속하는 것이 힘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지도를 해보면은 제일 안 되는 게 운동 습관이에요. 사람들은 뭐 시간이 없다, 뭐 별소리를 다 하지만 결국 제일 고치기 힘든 게 운동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 습관을 우리가 잘 좀 들여서 작은 운동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꼭 무거운 걸 들거나 그럴 것 없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이용해서 몸통 받치기라든가 푸시업이라든가 또 스쿼팅, 쪼그려 앉는 뭐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한 운동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뭐 그렇게 억지로 참 아리에라든가 이런 걸 무거운 걸 들고 할 것은 없고, 자기한테 맡은 거를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꼭 권합니다. 네, 운동하면은 막 무조건 스포츠 센터 가서 대단한 걸 하려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운동이라도 꾸준하게, 이게 핵심인 거죠, 박사님? 예. 네. 100세 시대 하면 모두가 이제 100세를 살지만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요.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평생 건강하게 사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참 이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지 장수하고, 또 어떻게 행복하다거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습관 중에 제일 들이기 힘든 게 운동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꼭 트레이닝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뛰는 것이 운동이 아니고, 평소에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운동을 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바지런하게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작게. 정말 텔레비전에 우리가 리모컨 하나만 없애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거든요. 찬을 바꿀 때마다 일어났다가 앉았다 해야 되니까 굉장한 운동이 되듯이, 그렇게 정말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우리가 좀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정말 우리가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마음을 자꾸 넓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은 독거 세대가 3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이 고독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좋은 이웃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론으로 말하면은 좋은 음식을 잘 먹되 많이 먹지 말고 균형 잡힌 식사와 숙면이 바로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감명 깊고요. 오늘 이시영 박사님과 나눈 이 지식 한 페이지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100세 건강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이렇게 이시영 박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